북한 국적의 리정철이 체포되면서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오늘 말레이시아 당국은 수사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레이시아 당국이 당초 2시 반에 하려던 기자회견을 4시로, 우리 시각 4시로 정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북한이 관련됐다는 상황들이 자꾸 나오는 모양이죠? 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강한 북한이 배후로 의심할 만한 강한 근거가 있다라고 했고요. 당초 우리 시각으로 2시 반에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현재 나 있는 YTN 기자들의 방송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 규모 내외신 기자들이 많이 몰렸고 장소도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일이 그 내외신 기자들 신원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일 뿐인 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4시에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처음으로 이 사건이 발생 지난 13일 오전에 발생 딱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한데 북한이 말레이시아 당국 움직임에 이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부검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압박했던 그 내용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인터뷰 준비되는 대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북한이 이제 양국 관계 파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식 대응을 자제했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속내가 불안하다고 했죠. 양국 관계가 파탄나면 말레이시아가 손해겠습니까? 북한이 손해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장성태 위에 김정은 체제로 굉장히 군사 도발을 많이 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인데 오죽했으면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앙골라 전통적으로 북한과 친한 나라들도 거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역을 중단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이 돼서 강철 대사가 엊그저께 밤에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자체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거의 생떼 수준입니다. 네. 생떼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평양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막아라 이런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정황이 한마디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언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북평양 당국이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 지금 현지 상황이라든가 뭐 언론 보도 내용 보면은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게 거의 확실시돼 가는데 이런 그 국제적인 고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남을 암살하게 된 이유 뭘까요? 북한은 정책 결정 과정에 협의체가 하나도 없죠. 예. 김정은의 지시, 우리 국정원의 발표 보면 김정은이 그다음에 성격 태도라든 것이 굉장히 편집광적인 성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착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몰두하면 주변 변수는 전혀 고르지 않는. 근데 북한에서의 김정은의 한마디는 이건 북한 헌법보다 더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교시라고 하는데. 그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어떤 주변국과의 관계 이건 전혀 추후에 계산할 문제지 전혀 고르지 않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자회견이 늦춰진 이유가 내외신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더 넓은 공간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배후임이 드러난다면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고립도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어떻게 일단은 전망하십니까? 과거에 1983년도 버마 랑군 사태 때 그때도 지금의 미얀마죠. 전통적인 북한과 가까웠던 버마가 단교를 했었습니다. 수교 관계를 끊었죠. 말레이시아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외교적 조치를 취할 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레이시아가 나름대로 대테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방하고 가까운 부분을 보이고 있었어요. 물론 비동맹 노선은 했었지만은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공항에서요. 국제공항에서 백주 대낮에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지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주 강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정철이 체포 장면도 이런 것들 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봐서는 굉장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에 반해서 또
북한 경우에는 한밤에 막 기자회견까지 열고 네.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면서 말레이시아와의 양국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우가 북한으로 드러나니까 좀 조급한 심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강철이라는 사람이 인물됨을 좀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 2013년까지 말레이시아 대사를 했던 사람은 장용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처형된 장성택의 조카입니다. 큰형의 아들이었는데 소환돼서 평양으로 불려다가 한 8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몰랐던 인물을 강철인데 지금 강철 영어 보면은 외교관으로서는 영어를 잘 못한다라는 북한 외교관 출신들 네. 탈북 인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외교 관계 어떤 규범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군부 인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을 우리 이제 관계 당국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용어 자체도 거의 비속어의 수준하는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북한 주민 그 어떤 관계자들 불러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 일부 언론 기자들이 하니까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네. 그만큼이 북한 내부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SNS가 발달된 시장에 그 소식이 북한 내부에 안 들어가리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죠. 그만큼 다시 말해서 굉장히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고 얼굴이 그 당황스러운 게 역력함이 드러나는 거죠. 네. 네. 저희 YTN 취재진이 리정철이 살던 아파트 체포된 그 아파트에서 체포된 당시 지켜봤던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리정철이 체포된 당시 가족들이 따라 나왔는데 울지도 않고 너무나 침착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리정철이 나머지 3명과 도주하지 않고 남은 이유 이거 혹시 계획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현지 언론 보도에 하면 이정철이 취업 비자를 받고 지금 이정철의 그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인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고 화학자인데 그 말레이시아 현지 제약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가족들과 그랬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울지도 않고 왔다는 건 역설적으로 과거에 1900 냉전 시절에 북한이 써먹던 수법 위장 가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어떤 위장 가족을 해서 어떤 굉장히 그 자기 친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체포하면은 당연히 울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일 텐데 그럴 개연성이 없잖아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추정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주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에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은 이 13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서 말레이시아 정보 당국에서 그 사람을 평소 관찰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물론 신분을 했지만 말레이시아도 국가 단위인데 정보기관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그 나름대로 정보 분석을 해서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접촉을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고 집에서 그 공개도 다 하지 않습니까? 체포 장면을 그런 관계에서 볼 때 오히려 도주했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범인이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결과를 가져왔겠죠.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남성 용의자 4명 중에 3명은 이미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 리정철만 혼자 남아있다가 이제 체포된 건데 말레이시아 당국 입장으로서는 3명이 비록 말하자면 도망간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한 모양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도 자체를 하겠다 그러고 밝히겠다라고 했고 당초 그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시신 문제가 나왔을 때 대사관을 통해서 가져가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양국 관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북한과의 관계 전통적 관계의 어떤 외교 관계를 훼손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그 과정에 새로운 것이 뭔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재부검도 안 하기 현재까지 전해진 거는 재부검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새로운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체했어요. 어제죠. 현지에서 그 잡힌 인도네시아 여성은 피해자고 하수인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인도네시아 정보당국도 뭔가 말레이시아와 교감하에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이 배후 세력임이 뭔가 명징한 게 드러났으니까 기자회견을 자체하고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각으로 4시에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시에 기자회견은 하는데 이 김정남의 부검 결과는 뭐 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앞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새로운 독극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법의학자들이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정결론을 해주면 국내에서도 법의학 부검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보고서 나오는데 한 7일 내지 한 보름 정도가 걸리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 기준으로 해서 늦어졌다 하기는 조금 너무 단전적인 건 얘기를 같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다시 재부검을 안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예시만 봐도 뭔가 증거물을 확보했으니까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꼭 그 북한 체제에 반대하면서 탈북자라든가 주요 인사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신변도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최근에 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보위 야당 간사가 인터뷰했는 거 보면 아마 국정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언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탈북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언론에 공개 안 된 고위급 탈북 인사가 국내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3만여 명이나 되니까요. 그 중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보이지 않게 신변 보호를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최근에 어떤 탈북 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석 달 전에 협박 전화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국 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이제 그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제가 이제 그 북한 관련 탈북 인사들을 취재하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사실 이 평소에 많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항에서 그 보안이 철저한 공항에서 그것도 환한 대낮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굳이 정말 그 환한 대낮에 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봐야 돼. 마카오에 올해 체류했지 않습니까? 네. 마카오는 중국령 1국가 2체제라는 중국령입니다. 2012년도에 중국 내에서 암살을 한번 하려는데 중국 정부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어떤 체류자 신분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왔었겠죠. 마카오로 돌아가면 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카오는 나름대로 신변 경호가 더 잘 돼 있고 그런데 어떤 동선을 꾸준히 파악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른바 저가 항공사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속도 그 요즘 그 셀프 체크인 하는 거로 했고 이런 동선을 치밀하게 발견해서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은 이것이 공공장소지만 기회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만약에 뭐 지금 내연녀인 서영나의 아파트를 자주 갔었다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우리 뭐 폭탄 테러를 했거나 이거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더 심각한 상황이 봤기 때문에 물론 공공장소지만 그런데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2명의 제3국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배후 세력들은 그 근처 어떤 공항 내 식당에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이 그런 CCTV도 공개를 했고요. 이런 점을 봐서 본인들로서는 범행 장소가 역설적으로 다중이 있는 데가 오히려 나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제 이런 수사를 많이 해본 당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은 북한이 그 김정남을 암살하려 한 게 벌써 5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를 쭉 해왔다가 지금 이 시점에 암살을 한 셈인데 그동안 좀 뭐라 그럴까 여의치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이번 시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5년 전 딱 그러니까 지금으로 역산해서 2012년부터 이른바 스탠딩 오더 김정남이를 암살하라 지시를 내렸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단순한 게 5년 전부터 정황 증거는 이제 우리 국정원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중국 내에서 암살 시도에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고 2012년 4월쯤에 서한을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북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김한솔이가 스위스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정치대학을 입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조카죠. 조카가 4년 동안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생활비와 학자금을 대주겠다. 조건 김정남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비난발언을 하지 말아라. 그때 그 주선을 고모부인 장성택이가 주선을 했는데 그 이후로 숨졌죠. 그런데 올 봄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학교를 마치고 작년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마카오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시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평양으로 돌아와라라고 몇 번 조언을 했고 실제 북한 외교관 서너 명이 찾아가서 그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뤘는데 여러 가지 더 여건이 안 되고 김정은이 화가 더 많이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게 재미난 현상이요. 김정은이 이게 그 암살 과정을 보면은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이 그 정적들 뭐 트로츠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죽였던 과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이 이례적인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뭐 남한 정부가 뭐 정치 스캔들을 만회하기 위한 뭐 조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 내부는 뭐 예상했던 대로 조용합니다. 관영 언론도 절대 침묵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 SNS 시대에 완전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민 내부의 동요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알지만 표현은 못하겠죠. 네. 이게 실제 최근에 어떤 탈북자들이 보면 이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아는 거는 북한 내부에서도 200명도 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워낙 감시 체제가 북한 그 대동강 구역이나 북한 고위층들이 사는 데 가면은 뭐 도청 장치는 기본이고 골목골목마다 CCTV 다 장치돼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그 체제의 고위층으로 올라가기까지는 나름대로 이른바 생존수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엊그저께 김정일 79돌에 북한 그 최고인민회 의장 김영남이라는 분은 92입니다. 92인데 지금까지 관용차를 탈 때 운전기사를 자기가 한 번도 선택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당에서 시키는 사람만 해서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불만 요인을 갖고 있겠지만은 표현은 절대 안 할 것이다. 이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피살된 김정남의 그 시신을 놓고 지금 유족들 또 북한 측 서로 그 시신을 받으려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김정남의 시신이 가족들한테 갈지 아니면 북한 당국으로 돌려줄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제가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신을 돌려다는 가족이 마카오에 사는 이혜경의 아들 김한솔, 그 밑에 김솔인데 두 번째 부인인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디냐고 우선 봐야 됩니다. 북한 국적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국내에서 제3국 사람이 어떤 가지 사망을 해서 제3국에 있는 가족이 돌려달라고 할 때 우리 정부가 그 제3국과 우호 관계가 아니라도 그걸 걸쳐서 주죠. 그런데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양 당국과 가족과 말레이시아 당국을 대등한 관계에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은 절대 안 나설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의 외교 원칙 첫 번째 원칙이 제3국에 대한 내정 간섭입니다. 중국은 북한 내정에 간섭했다가 한 번도 이익을 본 적이 없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언급을 안 할 겁니다. 네,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중국 상무부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이 이른바 대북 제재를 더 느슨하게 하나 빠져나올 여지를 하는 기사가 외신에서 들어왔죠. 중국 훈춘에서 나진에서 중국 상해 인근의 닝보항을 연계하는 물류항을 5년 만에 다시 재개를 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북한을 점거할 때 그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